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미국이 마침내 금리 인상을 단행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7년 동안 유지했었던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워싱턴 DC 본부에서 진행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기준 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기준 금리 인상입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올해 고용 여건이 상당히 개선됐고 물가가 중기 목표치인 2%로 오를 것이라는 상당한 확신이 있다며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인상이 된 후에도 통화 정책의 입장은 시장 순응적으로 남을 것이라며 향후 경제 상황에 연동된 점진적인 금리 인상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2020년도에 가면 100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진 수소폭탄을 배치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고 있는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슨대 방문연구원은 16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우리의 예측으로는 북한이 2020년도께 100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진 수소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0킬로톤은 1945년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핵폭탄 위력의 5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통상 수소폭탄은 2단계로 구성되나 북한이 2020년도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 수소폭탄은 그보다 기술력이 낮은 1단계가 될 것이라고 위트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20년도가 되면 북한은 2단계에 해당하는 수소폭탄 개발에도 상당한 진전을 거둘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2020년도에는 수소폭탄을 개발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2020년도 이후에는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폭탄을 만들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16일 국가전복 음모죄로 종식 노역형을 선고받은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재판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제 캐나다 목사에 대한 재판 진행이라는 자막과 함께 1분 18초가량의 임 목사 재판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TV 영상을 보면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은 임 목사는 잔뜩 위축이 된 듯 고개를 좀처럼 들지 못하고 내내 숙이고 있습니다. 통신은 16일 최고재판소에서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제 캐나다 목사 임현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면서 재판에서는 피소자 임현수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마초를 피우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6일 미국 국립마약남용 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매일 대마초를 피우는 고등학생의 비율이 2014년도에 이어 올해도 6%에 머물렀습니다. 반면에 매일 담배를 피운다고 답한 고교생은 2014년 6.7%에서 올해는 5.5%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학생의 비율이 담배를 피우는 학생의 비중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추세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들어 매일 대마초를 피운다고 답한 대학생은 6%에 달했지만 담배를 피운다는 비율은 5%에 머물렀습니다. 담배 흡연 학생보다 대마초를 피우는 학생들이 더 많아진 것은 최근 들어 대마초는 해롭지 않다는 인식이 퍼진 덕분으로 풀이됐습니다. 실제로 대마초가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은 2014년도에는 36%에 달했으나 2015년도에는 32%로 낮아졌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각 주정부가 잇따라 의학용 대마초에 이어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것도 담배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대마초의 흡연율을 높인 요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400곳에 달하는 미국의 공사립 고등학교 8학년과 10학년, 12학년 학생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달 파리 테러를 저지른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 IS의 핵심 돈줄인 원유 밀거래를 막고자 유엔이 나섭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7일 유엔 회원국이 IS의 원유 거래를 막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초안을 논의한다고 미셸 샤팽 프랑스 재무장관이 16일 밝혔습니다. 샤팽 장관은 이날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안은 테러리즘의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유엔 회원국의 우선 사항이며 모든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강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 애덤 수빈 테러 재정정보 차관 대행은 지난 10일 IS가 석유를 팔아 매월 4천만 달러를 확보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사형 집행 건수가 25년 이래 최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원의 사형 선고도 42년 이래 가장 적었으며 사형을 집행한 주도 6개 지나지 않는 등 사형제가 배척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6일 사형정보센터라는 단체가 전날 발표한 연례 집계를 인용해 2015년 사형 집행이 전국에서 28건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7건이 줄어든 것이자 1991년 14건 이래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는 사형을 외면하는 주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사형 중단을 선언했고 커네디컷 최고법원은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네브라스카 주의회는 사형법을 폐지한 데 이어 내년에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또 사형에 사용되는 약물이 논란을 일으킨 것도 무관치 않습니다. 덴마크가 2년 연속 기업이 경영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33위로 평가됐습니다.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는 16일 전 세계 144개국을 대상으로 2015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포브스는 재산권과 혁신, 세금, 기술, 부패, 관료주의, 투자자 보호, 주식시장 실적 등 11개 지표를 토대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덴마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위에 올랐습니다. 덴마크는 금융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부패가 낮으며 규제가 투명한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뉴질랜드는 규제가 투명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이 좋게 평가돼 2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스웨덴이 각각 3위에서 5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6년 연속 순위가 낮아져 22위로 추락했습니다. 미국은 2009년도에는 2위까지 올랐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각종 규제가 도입된 탓에 기업의 환경은 악화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